새벽 5시, 한명희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죠.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명희 미술학원은 그녀가 15년째 운영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7년. 어느 날 갑자기 잠시 나갔다 올게라는 메모만 남기고 떠난 남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명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두 딸이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18살 은지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고 15살 수연은 이불을 발로 차낸 채 잠들어 있었죠. 명희는 수연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며 명희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오늘은 임대료 납부일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떠올리니 한숨이 나왔죠. 이번 달도 겨우겨우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수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너도 일찍 일어났네. 학교 일찍 가니? 아니요, 오늘은 늦게 가도 돼요. 언니 때문에 일찍 깬 거예요. 명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은지가 왜? 무슨 일 있었어? 또 밤새 그림 그렸나 봐요. 새벽에 물감 냄새가 나서 깼어요. 명희는 서둘러 은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물감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은지는 바닥에 앉아 커다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주변에는 물감이 묻은 붓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은지야, 언제부터 그렸어? 은지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고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은지에게 이런 모습은 일상이었어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 대신 그녀는 색과 형태로 세상과 소통했죠. 명희는 은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뒤엉킨 추상화였어요. 언뜻 보면 무질서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묘한 리듬과 조화가 느껴졌죠. 오늘은 빨간색이 맞네. 무슨 기분이야? 은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끄러워요. 빨간색은 시끄러워요. 명희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에게 색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감정이었고 소리였고 때로는 냄새이기도 했죠. 아침을 먹은 후 명희는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 2층. 간판도 낡고 계단도 삐걱거렸지만 이곳은 명희에게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학원 문을 열자 어제 저녁 수업 때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툴지만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이었죠. 명희는 그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정리했어요. 오전 10시,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치원생 5명이 떼를 지어 들어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조용하던 학원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죠. 선생님, 오늘은 뭐 그려요? 한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그려볼 거예요. 명희는 아이들에게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나눠주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색을 골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명희는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었죠. 엄마, 언니가 또 학교 안 간대요. 명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자주 결석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이었죠. 알았어. 엄마가 집에 가서 볼게. 엄마, 언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또 밤새 그림만 그릴 거예요. 수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는 언니를 누구보다 아끼면서도 때로는 답답해했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은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상대로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벽 한쪽에 커다란 캔버스를 세워놓고 온몸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건 뭘 그리는 거야? 은지가 잠시 붓을 멈추고 말했어요. 피아노예요. 소리나는 피아노. 명희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형형색색의 작은 점들이 마치 음표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피아노 건반은 보이지 않았지만 묘하게 음악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언니, 오늘도 학교 안 갔지? 수연이 은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은지는 대답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아, 언니 나도. 명희가 중재했죠. 엄마는 맨날 언니만 봐줘요. 나도 힘든데. 수연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희는 둘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늘 언니 때문에 양보해야 했던 수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 명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은지는 색으로 세상과 대화했다. 나는 그 대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가끔은 벽에 부딪힌 것 같다. 수연이도 힘들어한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남편이 있었다면 달랐을까? 다음 날 오후 명희는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그때 학원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의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원장님 계신가요? 제가 원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명희가 일어나며 물었어요. 저는 바로 앞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잠깐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명희는 수업 중인 아이들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 선생이 눈치를 챘는지 손을 저으며 말했죠. 수업 끝나고 다시 올게요. 몇 시쯤 괜찮으실까요? 4시쯤 끝나요.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선생이 나간 후 명희는 의아했어요. 초등학교 미술 선생이 왜 찾아왔을까? 혹시 학원 홍보를 위해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하려는 걸까?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확히 5시, 정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우산을 들고 있었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명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 학원 앞을 지나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정민수는 창가 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은지가 최근에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저 그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저 추상화요. 색채 감각이 예사롭지 않아 보여서요. 명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건 제 딸이 그린 거예요. 취미로 그리는 거라서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취미치고는 수준이 상당한데요. 혹시 미술을 전공하고 있나요? 고등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사실 좀 특별한 아이예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수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도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던 중 은지가 학원에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를 흔들며 엄마를 찾았죠. 엄마, 물감 떨어졌어요. 파란색이랑 노란색. 은지는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구석으로 가서 앉았죠. 정민수가 은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따님이신가요? 네, 큰딸이에요. 은지야, 인사드려. 명희가 말했지만 은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정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죠. 그런데 혹시 따님이 그린 다른 작품들도 볼 수 있을까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관함에서 은지의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정민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색채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마치 음악을 색으로 번역한 것 같다고 할까요? 은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수를 빤히 쳐다봤죠. 맞아요. 색깔로 소리를 그려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피아노요. 피아노 소리는 여러 색이 섞여 있어요. 은지가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명희는 놀랐어요. 은지가 처음 보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민수는 제안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달에 지역 청소년 미술 공모전이 있어요. 따님 작품을 출품해보는 게 어떨까요? 명희가 당황했어요. 공모전이요. 은지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서요. 작품만 출품하면 돼요. 본인이 직접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재능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명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은지야, 오늘 학원에 왔던 선생님이 내 그림을 공모전에 내보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은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 그림 봐요. 응, 많은 사람들이 볼 거야. 싫어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이 언니를 설득했어요. 언니 한번 해보는 거야. 언니 그림 진짜 좋은데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은지는 완강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명희가 은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밥 먹자. 문이 열리고 은지가 나왔어요. 손에는 새로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죠. 캔버스 가득 파란색과 초록색이 춤을 추듯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공모전에 내요. 은지가 그림을 내밀었어요. 명희가 놀라서 물었죠. 정말. 마음 바꿨어. 이 그림은 조용해요. 사람들이 봐도 시끄럽지 않아요. 명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 그림 정말 아름답다. 며칠 후 정민수가 다시 학원을 찾아왔어요. 명희가 은지의 결정을 전하자 기뻐했죠. 잘 생각하셨어요. 출품 서류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작품 제목은 정했나요? 은지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적어 보였습니다. 피아노의 숨소리라고 쓰여 있었어요. 완벽한 제목이네요. 정민수가 미소 지었죠. 공모전 출품을 결정한 후 명희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지는 더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수연은 언니를 도와 작품 설명서를 작성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학원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 몇 명이었어요. 원장님, 우리 애도 그림 대회 나간다면서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아, 네. 저희 딸이 출품하기로 했어요. 명희가 대답했죠. 근데 그 애가 좀 이상한 애 아니에요. 맨날 혼자 다니고. 다른 학부모가 수군거렸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은지는 이상한 애가 아니.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런 애가 무슨 상을 받겠어요. 차라리 정상적인 애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그만하세요.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충분한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간 후 명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편견이 이렇게 깊은데 은지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었죠. 그날 저녁 수연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원에 사람들이 왔다면서요. 언니 욕했대요. 누가 그래? 명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미술학원 애들이 그러는데 엄마들이 언니 이상하다고 했대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학교에서 맨날 들어요. 내 언니 이상하다고. 왜 그런 애랑 사냐고. 명희는 둘째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수연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그래도 나는 언니가 자랑스러워요. 언니 그림 진짜 멋있잖아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한편 은지는 자기 방에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검은색이 줄을 이루는 어두운 그림이었어요. 명희가 방에 들어가자 은지가 말했죠. 엄마, 사람들이 나 싫어해요. 명희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은지야.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서 그래. 특별한 게 싫어요.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정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원장님, 은지 양 작품이 1차 심사를 통과했어요. 200개 작품 중에 50개만 선정됐는데 그 안에 들었습니다. 명희가 기뻐하며 물었죠. 정말이요? 은지가 통과했다고요?
네, 그리고 2차 심사는 작품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작가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건데 명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지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불가능해요. 정민수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대리 발표를 허용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러나 대회 규정은 엄격했습니다. 작가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명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은지야, 내가 직접 사람들 앞에서 그림 설명을 해야 한대. 할 수 있을까?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많은 사람이에요. 한 10명 정도의 심사위원들이야.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너무 많아요. 수연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언니, 내가 옆에 있을게. 같이 서 있으면 안 될까요? 명희가 주최 측에 문의해본 결과 보호자 한 명의 동반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은지는 수연이 함께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승낙했죠. 2차 심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은지는 갑자기 발표 연습을 하겠다고 했어요. 명희와 수연 앞에서 그림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 그림은 피아노 소리예요. 은지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피아노 소리야? 수연이 도와주려 물었어요. 아빠가 치던 피아노요. 은지의 대답에 명희가 놀랐습니다. 은지는 한 번도 아빠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그 일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죠. 아빠 피아노는 파란색이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파란색. 은지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2차 심사 당일 명희는 두 딸과 함께 시청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참가자들과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은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창백했죠. 언니 괜찮아. 우리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수연이 언니를 다독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대부분 미술학원을 다니는 평범한 학생들이었죠. 그들은 은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애가 그 자폐아래. 한 학생이 속삭였어요. 그림 대신 그려준 거 아니야. 다른 학생이 비웃었죠. 수연이 화가 나서 일어서려 하자 명희가 팔을 잡았어요. 그냥 둬.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드디어 은지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위원 10명이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지는 수연과 함께 작품 앞에 섰죠. 작품 번호 23번 하는지 양의 피아노의 숨소리입니다. 작품 설명을 시작해 주세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수연이 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만 보고 얘기해. 다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은지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그림은 소리를 그린 거예요. 피아노 소리.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나요?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가리켰어요. 파란색은 낮은 음이에요. 빨간색은 높은 음. 노란색은 웃는 소리예요. 웃는 소리요. 다른 심사위원이 관심을 보였죠. 아빠가 피아노 치면서 웃었어요. 그때 노란색이 보였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 검은 부분은 뭔가요? 또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은지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없어진 날이에요. 소리가 멈춘 날. 심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대기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 그림을 그렸나요? 심사위원장이 물었죠. 은지가 수연을 보고 다시 심사위원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잊어버리기 싫어서요. 소리는 사라지지만 색은 남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나온 은지는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잘했어, 은지야. 정말 잘했어. 명희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 발표 날이었어요. 명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보았죠. 은지가 최우수상 후보 5명 안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최종 결과는 시상식 당일 발표된다고 했죠. 은지야, 내가 최종 후보에 올랐어. 명희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담담했습니다. 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시상식을 며칠 앞두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학원을 찾아온 것이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이 미술대회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명희가 고민했어요. 은지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었죠. 하지만 정민수가 조언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사람들의 편견을 바꿀 수 있어요. 은지 양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요. 결국 명희는 인터뷰를 허락했고 기사는 다음 날 신문에 실렸어요. 색으로 말하는 소녀라는 제목이었죠. 기사가 나간 후 학원에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격려의 전화도 있었지만 비난의 전화도 있었어요. 정상적인 아이들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니냐고요. 한 사람이 거칠게 항의했죠. 명희는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다는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상식 전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상을 받든 못 받든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새벽 3시 명희는 은지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은지는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은지야, 안 자고 뭐해? 엄마, 달이 노래해요. 노란 노래. 은지가 스케치북을 보여줬어요. 달빛을 노란색 선들로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내일 무서워. 은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명희가 딸 옆에 앉았습니다. 뭐가 무서워? 사람들이 내 그림 싫어하면 어떡해요? 명희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모든 사람이 내 그림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그림을 사랑한다는 거야. 시상식 당일 아침, 수연이 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었어요. 언니,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수연이 작은 배지를 내밀었죠. 배지에는 색으로 말하는 화가라고 적혀 있었고 알록달록한 물감이 그려져 있었어요.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만들었어. 수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은지가 배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죠. 고마워. 시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참가자와 가족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은지는 엄마와 수연 사이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대회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장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최우수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은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수연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청소년 미술 공모전 최우수상은 드럼롤이 울렸습니다. 강민준 학생의 도시의 밤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은지는 눈을 뜨고 엄마를 봤습니다. 명희는 미소 지으며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아, 은지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그때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감각예술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정에 없던 상이었거든요. 이 상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독창적인 감각으로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에 수여됩니다. 수상자는 한은지 양의 피아노의 숨소리입니다. 갑작스러운 호명에 은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명희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수연이 먼저 반응했죠. 언니가 상 받았어. 일어나. 은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수연이 부축해 주었어요. 두 자매가 함께 무대로 걸어갔죠.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지 양의 작품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소리를 색으로, 감정을 형태로 번역하는 독특한 감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힘입니다. 은지가 상패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색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저는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조용해져요. 제 그림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소감이었지만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은지는 당황스러워하며 무대를 내려왔어요.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죠.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은지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수연이 옆에서 대신 인사를 받아주었죠.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명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제 아이도 은지 양처럼 될 수 있을까요? 명희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이도 자폐가 있어요. 12살인데 늘 그림만 그려요. 저는 그게 의미 없는 낙서인 줄 알았는데.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은지 양을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명희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에요. 모든 아이는 자기만의 재능이 있어요. 다만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다를 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상패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유명해지겠네. 사인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명한 거 싫어요. 그냥 그림 그리고 싶어요. 명희가 웃으며 말했죠. 그래, 은지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날 밤 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원장님. 은지 양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명희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한 가지 더 제안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아는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전을 여는데 은지 양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고 하네요. 명희가 놀랐습니다. 갤러리 전시요. 은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담 없이 생각하세요. 작품 몇 점만 전시하는 거고 은지 양이 꼭 참석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학원 문을 열며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축하드려요. 신문 기사 봤어요. 한 학부모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아이도 은지 양처럼 가르쳐 주세요. 다른 학부모가 덧붙였어요. 명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지를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상을 받자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은지가 학원에 들렀어요. 구석에 앉아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은지야, 뭘 그리는 거야? 명희가 다가가 물었어요. 새로운 소리요. 상 받은 날 소리.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보니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금색과 은색이 섞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했죠. 이 소리는 기쁜 소리구나. 명희가 말했어요. 아니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소리예요. 기쁘지만 무서운. 명희는 딸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과 인정이 은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갤러리 전시 제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언니, 전시회 하는 거야. 완전 멋있다. 수연이 흥분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조용했습니다. 그림이 집 떠나는 거 싫어요. 명희가 설명했죠. 은지야, 잠깐만 전시하고 다시 가져올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행복해질 수 있어. 은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아빠도 볼 수 있을까요? 명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 그림 유명해지면 볼 수도 있잖아요. 수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언니. 아빠도 분명 볼 거야. 은지는 결국 전시를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자신은 전시회장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은지의 작품 5점이 한쪽 벽면을 장식했죠. 명희와 수연이 전시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이 그림 정말 특별하네요.
한 관람객이 감탄했어요. 마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죠. 정민수가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 양은 안 왔나요? 네, 집에 있어요.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해서요. 명희가 대답했어요. 그때 한 노신사가 은지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명희가 다가가려는 순간 그 사람은 갤러리를 나가버렸죠.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 명희는 학원에서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는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죠. 은지의 그림을 봤습니다. 아이가 많이 컸네요. 미안합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명희는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7년 만에 온 소식이었죠. 명희는 한참을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움, 원망, 안도.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날 저녁 명희는 고민 끝에 은지와 수연에게 편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수연이 편지를 읽고 놀랐어요. 아빠가 보낸 것 같아.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은지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아빠가 내 그림 봤어요. 그런 것 같아. 명희가 대답했어요.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스케치북이었어요. 이거 아빠 그린 거예요. 기억나는 대로. 은지가 스케치북을 펼쳤죠. 거기에는 흐릿하지만 남자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매일 하나씩 그렸어요. 잊어버릴까봐. 은지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울먹였어요. 언니, 이걸 왜 혼자 간직하고 있었어? 보여주면 엄마 슬플까봐. 은지가 엄마를 봤습니다. 명희는 두 딸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한테 짐을 지운 것 같아. 며칠 동안 명희는 답장을 쓸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짧은 답장을 보내기로 했어요. 은지는 잘 자랐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명희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끈을 끄는 것 같았어요. 한편 은지의 수상 소식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은지의 작품을 보고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대학 박 교수입니다. 은지 양의 작품을 보고 감명받았어요. 명희가 인사를 받았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은지 양이 우리 대학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해서요. 재능 있는 특수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박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수업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은지가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명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무엇보다 은지 양 같은 재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은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지야, 대학에서 특별히 너를 가르치고 싶대. 어떻게 생각해? 은지가 물었어요. 거기서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당연하지. 더 많이, 더 자유롭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은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죠. 수연이도 같이 가요. 명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연이는 수연이 학교가 있잖아. 하지만 늘 응원할 거야.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은지가 처음으로 혼자 밖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명희와 수연이 은지를 찾아 헤맸죠. 결국 근처 공원 벤치에서 은지를 발견했어요. 스케치북을 들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왜 혼자 나왔어? 명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새로운 소리 들으러요. 집에만 있으면 같은 소리만 들려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명희는 깨달았어요. 은지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명희의 미술학원은 여전히 골목 끝자락에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은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은지는 대학 특별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점차 횟수를 늘려가기로 했어요. 첫 수업날 명희와 수연이 은지를 배웅했습니다. 언니, 힘들면 바로 전화해.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할 수 있어. 명희는 딸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무엇보다 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학원으로 돌아온 명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색으로 말하기라는 특별반이었어요. 언어 표현이 서툰 아이들이 미술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었죠. 첫 특별반 수업에 6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특별함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색으로 대화할 거예요. 명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색으로 어떻게 말해요? 명희가 은지의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이 그림을 그린 언니는 빨간색으로 시끄러워라고 말하고 파란색으로 조용해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색 언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대학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죠. 어땠어, 은지야? 명희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큰 캠퍼스가 많아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수연이 덧붙였죠. 언니, 거기서 친구도 생겼어. 은지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해도 돼서 좋아요. 명희는 안도했어요. 은지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정민수가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장님, 국제청소년예술대전 얘기 들으셨어요? 은지 양이 한국 대표로 추천됐다고 하더라고요. 명희가 놀랐어요. 국제대전이요?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은지 양의 작품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은지야, 이번에는 정말 큰 대회야. 할 수 있겠어?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그림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 수연이 설명했죠. 은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빠도 볼까요? 다시. 명희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가야. 하고 싶어요. 은지가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내 색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국제대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지는 새로운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제는 세상의 모든 소리였죠. 은지는 매일 다른 장소로 나가 소리를 수집했습니다. 시장의 소리, 바다의 소리, 숲의 소리. 그리고 그것을 색으로 번역했어요. 어느 날 은지가 명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침묵은 무슨 색이에요? 명희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생각엔 하얀색 같아. 모든 색이 쉬는 색.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침묵은 투명해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명희는 딸의 깊은 통찰에 놀랐습니다. 작품이 완성되던 날 은지는 제목을 정했어요. 골목 끝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왜 그 제목이야? 수연이 물었어요. 우리 집이 골목 끝이잖아요. 거기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예요. 아빠 기억이기도 하고 내 마음 소리이기도 해요.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대전 출품일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작품을 붙이는 날, 온 가족이 함께 갔어요. 언니 그림이 비행기 타고 간다. 수연이 신기해했죠. 은지가 작품 상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잘 다녀와. 명희가 물었습니다. 은지야, 후회 없어. 은지가 엄마를 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제 내 색깔 숨기지 않을 거예요. 2달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은지는 대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가장 혁신적인 작품상을 받았어요. 세계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한국의 한은지 작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마법이다. 시상식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은지는 카메라 앞에서 짧지만 명확하게 소감을 밝혔어요. 세상은 소리보다 색이 많아요. 저는 계속 그 색을 찾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명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내 아이는 색으로 숨 쉬었다. 은지가 걸어가는 길은 평범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 남편은 떠났지만 우리는 색으로 버텼고 색으로 살아남았고 이제는 색으로 날아오른다. 1년 후 명희의 미술학원은 명희특별미술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된 것이죠. 은지는 대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첫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시회 제목은 들리는 색, 보이는 소리였습니다. 개인전 개막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처음 은지를 믿어준 정민수도 있었고 은지처럼 특별한 아이를 둔 부모들도 있었죠. 은지는 이번엔 직접 전시장에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 그림은 엄마 목소리예요. 은지가 한 작품을 가리켰습니다. 따뜻한 갈색이에요. 관람객들은 조용히 들으며 감동했어요. 명희는 멀리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 엄마 팔짱을 끼며 말했죠. 엄마, 우리 잘 해냈죠? 그래, 우리 모두 잘 해냈어. 명희가 대답했어요. 전시회장 한쪽 벽에는 은지가 쓴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저는 색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색으로 세상과 만납니다. 골목 끝 우리 집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처럼 제 그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미술학원의 간판이 비에 젖어 반짝였어요. 그곳은 이제 단순한 미술학원이 아니었습니다. 색으로 노래하는 가족의 집, 특별한 아이들의 안식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죠. 명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있지만 그 자리를 색으로 채워나가고 있다고. 은지의 색으로, 수연의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골목 끝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는 이제 은지의 붓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분명했고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